자, 가봅시다. 첫 번째 보면 우리 지금은 프린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문법 파트라서 우리 한 4주에 걸쳐 가지고 문법 대략적인 개관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문법의 이해고 의문론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문법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 개념,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될지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가봅시다. 의문은 뭘 보란 뜻이죠? 의문이 뭐예요? 의문. 여러분들 의문이 뭡니까? 그럼 막 외운 건 있을 거예요. 뭐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다. 그 의문에는 변별적 의미와 비변별적 의문이 있다. 변별적 의문에는 뭐가 있고 자음과 모음이 있고, 비변별적 의문에는 뭐가 있다? 소리의 고저장단에서 나눈다. 물론 이것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외우면 단순하게 이게 나와줬다. 그럼 맞춰요. 근데 언제? 적용 문제에선 다 틀린다는 얘기죠. 보세요. 의문은 여러분들 소리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의문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뭐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 소리. 근데 우리는 뭔가를 읽을 때 소리를 읽어요? 표기를 읽어요? 표기가 된 걸 읽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표기가 있습니다. 표기를 사람이 뭘로? 소리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표기라는 거는 글자죠. 소리라는 건 음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만 볼까요? 꽃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소리 어떻게 내요?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꽃이라고 소리를 내죠. 그럼 잘 보세요. 의문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변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뭐가? 치읓이 무엇으로? 디귿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란 건 반드시 글자를 뭘로 바꿔놔라? 소리로 바꿔놨을 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의문이 뭐야? 개념적인 것만 외우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내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의문론 이렇게 남아있죠. 그 중에 모음입니다. 자, 의문의 개념을 보시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되는 추상적이고, 밑줄 칠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 소리. 말의 뜻, 다시 밑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그러면 이게 음성이 있고 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음성이 뭐죠, 여러분들? 음성. 그렇죠, 소리죠. 의문도 소리입니다. 환장하겠네?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자, 우리는 귀에 들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있죠. 그 중에서 음성이란 것은 뭐만?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는 소리만을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밖에 지금 무슨 소리 들려요? 자동차 소리 막 들리죠? 이건 소리지 뭐가 아니다? 음성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뭐가 들리죠, 지금? 이거는 뭐다? 음성이다. 여러분들이 뭐 수업 중에 조용히 옆 사람을 보면서 야, 교재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음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음성은 물리적이라는 것. 물리적이니까 이게 소리가 나죠, 인위적으로. 개별적이라는 거. 보세요. 제가 하는 소리와 한번 해보세요. 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분명히 데시벨이 다르겠죠. 또 여성분들이 얘기할 때 하면은 저랑 또 다르겠죠. 뭐 여자의 목소리에서 제 목소리가, 여자의 얼굴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너무 격하게 공감은 하지 마시고요, 다들. 자, 그러니까 다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개별적입니다. 구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변별적. 반면에 의문은 관념적, 머릿속에 있는 것. 보편적, 추상적, 변별적인데, 보세요. 변별이 뭐냐면 이것만 좀 갑시다. 의문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별적 의문과 뭐가 있다? 비변별적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변별적 의문이란 것은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 이런 단어 이렇게 있는데 자음을 하나씩만 넣어보자고요. 시옷을 넣으면 뭐가 되죠? 우리의 주님이 되죠. 비읍을 넣으면요, 파이어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미음을 넣으면요, 물이 되죠. 그러니까 시옷이라는 자음, 비읍이라는 자음, 미음이라는 자음을 가지고 의미를 뭐 해버린 겁니까?
변별적으로 나눠버린 거죠. 그게 바로 변별적이라는 거죠. 그럼 모음도 한번 보자고요. 모음을 넣으면 자 이렇게 있는데 뭐를 넣으면 아라는 걸 넣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풋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오라는 걸 넣으면요 볼. 그 다음에 어라는 걸 넣으면요 벌. 뭐 비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의적인 거니까.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뭘 나눠버린 겁니까? 의미를 변별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변별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까도 비변별적 의문이라는 건 뭐죠?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하늘에서 눈이 오는 걸 내 눈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눈을 발음하지만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의미를 분화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 구분 안 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오는데 눈으로 보니까 예쁘던데? 근데 문맥적 이해를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는 외우라고 합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워야만이 답이 나오니까. 근데 경상도에서는 이거 분화시킵니다. 경상도는 아직도 성조가 있어가지고 혹시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 성조 갖고 있죠? 가가 우리가 듣기에는 고고예요. 외국인이 들으면 무슨 애들이 무슨 고고야. 근데 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환장하는 거죠. 특히 수도권에서 들으면 환장합니다. 보세요. 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와라. 그러니까 들으면 아무나 몰라요. 자, 경상도 분. 저기 가서 저것을 가지고 와라. 가가. 그 애가 그 애니 이런 뜻이에요. 가가. 저도 가끔씩 들으면 짜증이 나요. 왜 이거 무슨 뜻은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엔 그냥 목소리 승질 났나 안 났나 이 수준인데 그래서 경상도 어른들은 손이라는 개념을 억양을 통해서 손님과 핸드의 개념을 구분합니다. 또 유일하게 중세국어가 남아있는 동네는요 제주도 방언.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래 발음을 하십니다. 아직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하지만 그래서 남아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변별적 의문은 경상도 분들이 잘하죠. 억양을 통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절과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음절은 발음을 할 때 동그라미 치세요. 발음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의문에서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표기가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된다? 소리로 바꾸어 놔야만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 계속 강조할 겁니다. 본 수업 들어가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두 문제가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발음을 할 때 한 뭉치를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 밑줄 칠까요? 한 뭉치를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 다시 나온 게 소리의 덩어리라고 나오죠. 소리입니다.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장단, 고저, 세기 등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에서 눈이 오는 걸 내 눈으로 보니 참 예쁘더라. 이때 눈은 눈 길게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고 내 눈은 짧으니까 사람의 눈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문을 볼까요? 집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세 번째 음절 한번 찾아볼까요? 세 번째 음절이 뭐죠? 세 번째 음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하나 틀린다고. 그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원리를 알고 암기를 하느냐 그냥 단순히 암기하냐에 따라서 나는 외웠는데 왜 문제만 나오면 문제는 나를 피해 다닐까? 뭐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했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의문이죠. 의문은 뭘로 바꿔야 된다? 소리로 바꾸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아직도 표기를 보고 있잖아요. 세 번째니까 표기 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처음부터 뭐 하죠? 의문은 뭐부터 해야 된다? 표기를 소리로 바꾸라 그랬죠. 소리 내볼까요? 집,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른 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음절은 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푸가 되는 거잖아. 푸.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두 달 뒤면 또 까먹을 거죠. 뭔가가 지식이 들어오면서 이게 밀어 나갈 거죠. 그러면 합격 못합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의문은 뭘로 바꿔야 된다? 소리. 보세요, 벌써 틀리잖아요.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만 했다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모음입니다.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헛소리. 밑줄 쳐볼까요?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울림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를 받는 소리가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음이 되는 겁니다. 모음은 울림소리로 장애가 없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게 우리는 모음 사각도입니다. 단모음 사각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입을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다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모음을 낼 때 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그림은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입을 다물었다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릴 때 나는 소리가 뭐예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릴 때 나는 소리. 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입이 벌어지는 거라면 아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소리 납니다. 이거는 고문 받을 때 나는 고통의 소리. 으악 할 때 입이 찢어지는 소리. 이건 소리가 아니고 고통.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벌리지 않을 때 나는 소리. 뭐가 있죠? 이 하면 입을 벌려야 안 벌려? 최대한 안 벌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인위적인 작업을 합니다. 자, 외우기 쉬운 방법. 이 그림에다가 반을 쪼개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졌죠, 지금. 자, 이제부터 발음합니다. 이 발음할까? 우, 혀를 잘 보세요. 이 하면 혀가 어디에 있어요? 이 하면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 하면 혀가 어디로 가요? 아래로. 그 다음에 아래로 가고 끝. 이렇게. 이빨 아프다고 할 때 빨리 아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웃긴 게 이게 하나씩만 발음하라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천천히 길게 이 발음해보세요. 그럼 혀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요? 가운데 있어요? 그냥 떨어지기만 해요? 앞으로 가면서 자꾸 이빨을 밀려고 하죠. 이 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평평하고 가운데 있다 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혀를 놓고 이빨 한번 해보세요. 레발.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찢어지면서 혀가 앞으로 가려고 막 하는데 이빨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천히 가면 그러니까 혀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죠. 바로 우를 해보세요. 우 빨리 해봐요. 그럼 혀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되죠.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된다? 반을 나눈 이유가 혀가 앞으로 간다 그래서 전설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뒤쪽은 후설모음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전설모음은 뭐 하는 거냐면 더하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후설모음은 뒤집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편해요. 단모음 체계를. 자, 볼까요? 뒤집습니다. 아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어죠. 근데 밑으로는 발음할 수가 없다. 왜? 입을 벌렸을 때 가장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까. 그럼 위로 가야 돼요. 자, 어가 이렇게 되겠죠. 을을 뒤집으면요. 똑같죠.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똑같아. 근데 우를 뒤집으면요. 오는 여기로 와야죠. 위로는 없으니까. 됐죠? 이게 후설모음의 전부입니다. 왜 빨간색 했는지 알죠?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니까 뭘 기준으로 더한다 이제부터? 이를 기준으로 더하기를 시작할 거다. 이와 우를 더하면요. 위. 선생님 근데 왜 얘는 안 더해요? 약간 왕따 당했잖아요. 뒤집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와 오를 뒤집으면요. 더하면요. 왜?
이와 어를 뒤집으면요. 더하면요. 에. 이와 아를 더하면요. 에. 단모음체계 10개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자, 이제 발음합니다. 보세요. 이, 에 해보세요. 이, 에. 뭐 혓바닥이 어디에 붙어요? 계속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빨이 붙어 있죠? 앞에. 그래서 이, 에. 뭐만 벌어져요? 턱만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에 떨어지잖아요. 이, 에 떨어지고 있죠? 그럼 보세요. 혀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혀의 위치. 이, 에 할 때 혀가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예요? 에예요? 이. 그래서 여기는 무슨 모음? 고설모음. 혀가 위에 있다 해서 고설. 그러면 얘는 혀가 밑에 있으니까 무슨 모음? 저설모음. 혀의 위치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고설과 저설. 혀의 위치에 따라서는 앞으로 가니까 전설, 후설. 자, 그럼 입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는 거 볼까요? 이, 에 중에 어느 게 입이 많이 벌어지고 어느 게 입이 닫혀요? 이가 닫히고 에가 벌어지죠. 문을 닫는 걸 뭐라 그럽니까? 폐쇄. 여는 건 개방. 그래서 여긴 고설이면서 무슨 모음? 폐모음. 저설이면서 뭐 모음? 개모음.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내 입의 위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보세요. 우리 섹시한 소리 나죠? 섹시한 소리 날 때 어때요, 입술을? 막 이러잖아요. 아니, 오빠 막 이럴 때, 입을 찢어서 오빠라고 발음해보세요. 우리 여성들이 막 애교 부릴 때, 막 이래봐요. 막 이러면 어떻게? 있던 정도 떨어지잖아요. 오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최대한 늦게 애교를 부릴수록 동그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위, 왜, 우, 오. 얘는 입술이 어떻게 된다?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 나머지는 모두 뭐가 된다? 평순 모음. 섹시한 소리 원순, 그렇지 않은 소리 평순. 이게 단모음 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겁니다. 그럼 보세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는 앞으로 가니까 무슨 모음? 전설 모음. 뒤로 가면 후설 모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혀가 위에 있으니까 고설, 밑에 있으니까 저설. 입술이 벌어지는 것 따라서 개모음과 폐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원순과 평순. 이해되셨죠?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 뭐 별거 없어요. 단순한 겁니다. 자, 짠짠짠짠짠짠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면 예쁘게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충 그리셔도 돼요. 짝배기 2개 그으시고 여기다가 딱 가운데를 넣는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뭐 하자? 인위적으로 반을 나눠버리자. 짜잔 짠짠짠짠짠짠 나누고 기본이 되는 글자 뭐가 있다? 턱을 가장 늘렸을 때, 즉 턱을 가장 떨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입을 가장 크게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뭐가 있다? 아. 그 다음에 적게 벌렸을 때 이, 그리고 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우 해보니까 혀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가 있는 부분은 무슨 모음? 전설 모음이 되고 뒤에 거는 후설 모음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전설 모음 뭐하기다? 더하기. 그렇죠. 더하기. 후설 모음 뭐하기다? 그렇죠. 뒤집기. 자, 아를 뒤집으니까 뭐가 되더라? 어가 되더라. 은은 왕따입니다. 뒤집혀도 똑같은 글자니까. 근데 우를 뒤집으니까 뭐가 되더라? 오가 되더라.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전설이니까 더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와 우를 더하니까 위, 이와 오를 더하니까 왜? 간단하잖아요. 그 위치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와 어를 더하니까 에, 이와 아를 더하니까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해보니까 이, 에. 턱이 떨어지는 것. 즉, 뭐에 따라서? 입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여기는 폐모음, 여기는 개모음. 입술의,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여기는 저모음. 동그란 입술을 갖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무슨 모음? 원순 모음. 나머지는 뭐가 된다? 평순 모음.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최대한. 됐죠? 아유, 별거 없어. 그러면 단모음 체계 몇 개? 단모음 몇 개? 10개입니다. 근데 원래 단모음이란 것은 입술 모양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 아 해보세요. 아.
어, 이, 에. 분명히 한 번 하고는 안 바뀌죠. 근데 독특한 놈이 하나가 있어요. 요 놈 두 개. 보세요. 위, 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죠. 단모음인데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모음적 성격을 지니는 단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단모음 체계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셨죠? 자, 짠짠짠짠 되셨고요. 넘기시면 그래서 표가 나온 게 지금 원순, 평순,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나온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입술을 뭐 하면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면서 혀의 위치가 뒤에 있는 것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되는 거? 고설인 것 이렇게 나오면 오 끝 이렇게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니까 됐죠? 입술이 평평하면서 하는 순간 네 개는 사라지겠죠. 지금 저몸이면서 저몸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는 거죠. 원수 뭐인 거? 전설이면 앞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다. 두 번째 이중모음입니다. 세 번째네요. 이중모음. 우리는 단모음이니까 뭐가 되더라? 원래는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뭐를 제외하고? 요 두 놈을 제외하고. 근데 이중모음은 몇 번? 입술이 몇 번 바뀌는 거? 2번 이상 바뀌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는 것. 이거를 매번 시키면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해버려요. 하나씩 해라 그러면. 발음해보세요. 단모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발음이. 그 다음에 천천히 발음해라 그러면 야, 여, 요, 유. 보세요 선생님. 야, 여, 요, 유. 한 번이잖아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배달했을 때 여러분들 단모음이라면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들고 이거 장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요구르트 먹었니? 이래요? 요구르트 먹었니? 할 때 요구르트 뭐가 됩니까? 앞에 무슨 소리가 나요? 이중모음에는 이야, 이어, 이오, 이우 앞에 이 소리가 짧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 할 때 보면 요구르트 하자. 요구르트 이처럼 찢어지고 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하니까 하나씩만 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두 번째, 근데 희한하게 오는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그렇죠. 아는요? 단모음이죠. 그러니까 합쳐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이건 확실하게 이중모음 발음을 해요. 해보세요. 와 이렇게 분명 발음하죠. 근데 오를 길게요 짧게요? 와 할 때 오를 길게요 짧게요? 짧게 하죠. 아가 길죠. 마찬가지로 이가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보면 왜 이중이에요? 저는 발음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됐죠? 그 다음에 거꾸로 우하고 어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모음사각도라고 되어 있죠. 모음사각도는 보세요. 제가 입술 모양에 따라서 얘기했죠.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입술이 동그래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순 모음이 있고요. 평평해지면 뭐가 있다? 평순 모음이 있는 거죠. 됐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혀의 위치. 혀가 앞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전설모음. 혀가 뒤에 있으면 무슨 모음? 후설모음. 세 번째 나온 게 뭡니까? 각도, 개구도. 개구도가 높낮이부터 나왔네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높이 있으면 무슨 모음? 고모음 해도 괜찮습니다. 고설모음. 밑으로 가면은 저설모음이죠. 개구, 턱의 위치. 벌어지고 안 벌어지는 개구에 따라서 벌어지지 않는 건 뭐가 되는 거죠? 폐모음. 닫혀있는 폐모음.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개방이 되는 개모음. 이 네 가지 기준점에 의해서 발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발음하는 거죠 지금? 모음을. 되셨죠?
자, 그럼 확인학습 하나 볼까요? 모음 가운데 전설 모음이면서, 여러분 전설 모음이니까 요쪽은 싹 버리는 거죠, 이제부터. 무슨 모음이래요, 다시? 전설이면서 무슨 모음 찾으래요?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왜? 전설은 여기밖에 있니까. 그럼 정답은 뭐 안 봐도 뭐 위와 뭘 찾아야 된다? 왜? 몇 번? 몇 번? 그렇죠. 간단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 두셔야 된다. 되셨죠? 두 번째, 모음 사각도의 기준이 아는 거. 혀의 위치에 따라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가면 전설, 뒤로 가면 부설.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동그래지면 원순, 평평해지면 평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높이 가면 고설, 밑으로 가면 저설. 입술의 위치, 에헤이. 그런 건 없었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이렇게 빠르게 풀으셔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짜잔, 짠짠, 또 치우고 갑시다. 이 물칠판이 학원마다 좀 다르게 쓰이는데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아서 좋기는 해요. 근데 지우고 나면 기다려야 됩니다. 매직쇼가 시작돼요. 물을 많이 묻혀서 지우잖아요. 쓰면 색깔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저 선생님 뭐라는 거야? 할 쯤 되면 뭐가 싹 글자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야 막 이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자음입니다. 모음은 뭐가 없다? 소리를 낼 때 뭐가 없다? 장애가 없다. 그래서 무슨 소리라고 한다? 울림소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자음에서는 뭐가 생기더라? 공기가 목청을 통하여 목 안이나 입안에 밑줄 칠까요?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뭔가가 닿는 것. 그래서 닷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보다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 킹세종 오라버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거죠? 사람이 어디에서 발음이 나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제 한글 창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창호지설, 우물설, 우물정자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섬나라 동물원 애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옆에 섬에 있고, 뭐, 동물원 애들. 걔네들이 한글을 좀 비하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걸 만들었다. 뭐, 세종대왕이 딱 아침에 해가 뜨는 창호지를 보면서, 와, 저기 기역, 미연. 근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나라 창호지가, 문을 보면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돼 있죠. 옛날 문. 근데 햇빛 들어오면 이게 딱 보니까 기역이구나. 이게 니은이구나. 이게 디귿이야. 리을이야. 미음이야. 근데 다 돼요, 희한하게. 이렇게 되니까 시옷의 모양이야. 다 되긴 되더라고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글자를 만든 원리가 정확하게 밝혀진 게 한글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은 킹세종 오라버니께서 몇 글자만 알고 있으면 모든 발음을 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참아야 돼.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이니까 좀 참고, 부드럽게. 몇 글자만 알면? 8글자입니다. 기본자 3개, 5개. 그래서 그거에서 원리가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이면서 실용적인 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것만 알면 다 되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국어의 의문책이 자음입니다. 짜잔 짠짠짠.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 오래 보지 마시고 그냥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렸냐? 여기에서 보면 혀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여기가 이빨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발음을 하는데 우리 그 오빠께서 얘기하기를 여기서 나오는 무슨 소리가 있다.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있다. 어디서 소리 나느냐를 가만히 본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를 5곳을 찾은 겁니다. 5곳.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입술에서 소리 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입술을 붙였다 떨어뜨려 보세요. 이거 있죠. 그러면 입술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한다? 입술에서부터 소리가 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해봅시다. 이거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복장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크게 발음해보세요. 천천히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발음해보세요. 혀가 어디로 가요? 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뭘 막아버려요? 보세요. 혀가 그렇게 되면 되니까 뭘 막아요? 목구멍을 막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을 막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을 세워보니까 기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는 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느는 반대 개념이 나와야 되죠. 느 발음해보세요. 느는 혀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이빨이 있는 쪽을 툭 치고 내려와 버리죠. 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는 올라가는 소리, 느는 붙었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소리. 그래서 느 이거를 세우니까 니은이 된 거예요. 하면은 우리 입술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죠. 이게 미음이에요. 스 한번 해볼까? 천천히. 스 하면 이빨이 어떻게 됩니까? 스 하면은 스 하고 이빨이 갈리죠.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딱 갈리면 이 모양이 난다 그래서 시오 소리입니다. 응은요? 소리 때 어디서 소리 나요? 여기하고 여기서 소리 나죠. 화장실 가실 때, 큰일을 보실 때, 거상을 치르실 때, 오랫동안 묵혔던 그 나의 일부를 멀리 유학 보낼 때 어떤 소리 냅니까? 소리 안 내요. 목구멍 여기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동그랗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부분은 여기가 뭐다? 양쪽에서 소리 난다 그래서 양순이고요. 이빨에서 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치조가 되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입천장이죠. 입천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경구라 그럽니다. 근데 혓바닥으로 이빨 뒤에를 해보세요. 혓바닥으로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오돌투돌투돌 하죠. 근데 그게 지나면 뭐가 나와요?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가 딱딱하다 그래서 무슨 국에? 국의음인데 앞에가 딱딱하니까 경구, 뒤에는 말랑말랑하니까 영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 나는 위치가 후 이렇게 돼서 소리 나는 위치를 몇 가지로 갖다? 5가지의 점을 찾은 겁니다. 됐죠? 그래 하여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동화현상에도 이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화현상도 무조건 외우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미리 하나 가볼까요? 우리 국의음이라는 게 있죠. 국의음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분명히. 그러니까 동화 중에 국의음은 뭐가 돼버리는 거,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 국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국의 중에 드 해보세요. 느드트 해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국의 쪽에 있죠. 느드트는 국의 중에서도 어디에 있지만 경구 쪽에서 소리 나죠. 느드트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즈 발음 해보세요. 스즈츠 발음 해보세요. 스즈츠, 스즈츠, 스즈츠. 혀가, 이빨이 뭐가 돼야 돼요? 갈려야 됩니다. 스즈츠.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일까요? 치조 소리죠. 느드트는 국의 소리죠. 보세요. 그래서 뭐가 되면 지읒과 무엇이, 치읒이 이거 지우기가 힘들어서 소방관 관계가 없는데 요즘에는 학교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애가 그냥 물로 쫙 치워. 윙 소리 하면서 치워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쓰는 거야. 이런 거,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난 하고 싶다고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학원가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학원가에는 아직도 뭐 한다? 막 분필 손에 막 묻히고 막 이렇게 해야 열정적인 수업. 근데 가끔 막 이러면서 옷에 묻혀줘야 선생님 하면 열정, 패션 막 이러면서
선생님 엉덩이 뭐 묻었는데요? 자식 열정을 모르네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국의 의미라는 거는 무엇이 디귿과 무엇이 티읕이 무엇을 만나면 이 몸을 만나면 디귿은 뭘로 바뀌고 지읒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자 느드트 해보세요. 느드트 할 때 느가 어디 있습니까? 느드트 할 때.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거 한번 발음해볼까요? 이 발음해볼까요? 이 발음해보세요. 이 할 때 혓바닥이 어디 갈게요? 입술에 갔을까요? 치주에 갔을까요? 경부에 갔을까요? 이 발음하면 이 발음해보세요. 이 발음할 때 이 발음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위치가 경부에서 이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국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도 무슨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국의 발음을 내고 싶은 거예요. 왜? 발음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발음 경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두 개 하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비슷한 위치에서만 발음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 갈 때 여러 군데 가고 싶어요? 한 곳에서 다 하고 싶어요? 쇼핑은 여러 곳에서? 그거와는 다르죠, 이런 거. 자, 짜장 먹고 싶어요? 짬뽕 먹고 싶어요? 아니, 짬짬 먹고 싶어요? 그래, 짬짬 먹고 싶은 거죠. 두 개 섞어 편하게 둘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편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내고 싶은 게 동화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음을 외우는 방법. 자, 강제로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외우세요. 짜잔, 짠짠짠. 소리 나는 위치가 몇 개다? 소리 내는 위치가, 소리 나는 위치 몇 개? 5개. 그래서 우리 소리를 조음이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곳을. 그러면 조음, 여기를 점이라고도 하고요. 조음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소리 내는 곳,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5가지. 처음에 어디서부터 소리 나더라? 양 입술이니까 무슨 음? 양수음. 그 다음에 이빨 소리 무슨 음? 이빨 아프면 어디 가죠? 치과 가야 되죠. 그래서 치조음. 이 두 개는 국의음입니다. 그래서 국에 하면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에는 앞에는 딱딱하니까 무슨 국에? 경국의 음. 뒤에는 말랑말랑하니까 영국의 음. 마지막으로 목구멍이 흠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소리 내는 에이 미쳤나봐. 소리 내는 위치, 방법. 방법에 따라서는 어떡하다? 터트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가 있고? 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찰음이 있고, 찰음이 있고, 비음,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자, 외울 때 놀러 다녀야 되죠. 공무원 합격하시면.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어디 가고 싶어요? 여름에. 바다? 가지 뭐. 어느 바다 가려고요? 바다 어디 가죠? 동해 바다? 아니요, 맞아. 동해 바다 사람 너무 많아. 서해 갑시다. 강제로 외우는 거야. 뭐 이렇게. 난 의견을 구하는 중이에요. 서해 바다. 자, 근데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공무원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나면 뭐 애인 생기면 결혼하고 그러죠. 그럼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애인이랑 아니고 마누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별걸 다 희한하게 하네. 자, 그래서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어느 바다? 서해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이제부터 외우셔야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보세요. 자, 외우는 방법 뭐였죠?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어디? 서해 누구랑? 마누라야. 10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위치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근데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거 있죠. 어디 가야 돼? 바다 가자. 누구랑? 어디로? 서해로. 누구랑? 마누라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파열음의 삼중체계라는 걸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파열음입니다. 그러면 국의 소리가 들어가면
국에가 들어가면 다 국의 음이고 파자가 들어가면 다 파열 음인가요? 네. 삼중체계란 게 뭐냐면 비읍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쌍비읍.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피읍. 디귿 다음에는 쌍디귿, 티읕이 있죠. 쌍기역, 키역, 쌍지읒, 치읒, 쌍시옷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로 분화된 거를 삼중체계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파자가 들어간 거에서만 일어나죠. 그래서 파열음의 삼중체계입니다. 파열음의. 그러면 삼중체계면 잘 보세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삼중체계니까 의미가 몇 개로 분화가 될 수 있다? 세 개. 왜? 자음이 세 가지니까 의미도 세 가지 분화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기역.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공, 콩, 꽁, 공, 콩, 꽁. 발음하죠. 얘는요. 축구할 때 쓰는 거겠지 아마. 그쵸? 얘는요. 머리를 꽁 이렇게 쥐어박을 때. 얘는 까만 거 먹으면 머리 많이 나는 거. 쌀밥에 넣어주면 다 빼버리는 거. 의미 분화하죠.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파열음의 삼중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발음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얘네한테 발음을 시키면요, 얘거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컹컹컹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 꽁, 콩 발음하는데 걔들은 컹컹컹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발음을 듣다 보면 쌍시옷 발음, 치읓 발음이 잘 안 돼서 사장님 나봐요 이러잖아요. 우린 나빠야 이러는데 거기는 나봐요. 사장님 배가 아파요 막 이러잖아. 우리는 아파 이러는데 걔들 아파요. 그러니까 발음을 연음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무슨 발음 못하죠 영어에? V, V, 뭐, F 이 발음을 못하는데 우리만 르 막 이러고 하고 있죠. 혓바닥만 르 막 이렇게 낼름낼름. 안 됩니다. 파열음의 삼중체계랑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음 몇 개? 자음 몇 개? 19개. 세보면 19개. 아 갑자기 나는 누구랑 수업하고 있지? 자음 19개. 단모음 몇 개? 10개. 자, 우리나라 현대국어의 총 자모음 개수 몇 개? 40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전부 다 이중 모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중 모음 몇 개? 11. 단모음 몇 개? 10개. 자음 몇 개? 19개. 그러니까 이중 모음 굳이 외울 필요 없이 19개. 그 다음에 단모음으로 했으니까 10개. 그럼 나머지는 이중 모음이지 뭐. 되셨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비음과 유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자음이란 건 뭐죠, 여러분들?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는 모음이었죠. 네, 어머니, 혹시 부모님 중에 누가 잔소리 좀 많이 해요?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이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불 속에 누워있어. 특히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막 아침 6시 반이야. 딱 눈을 떴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불 안이 따뜻하죠. 그럼 바로 벌떡 이러고 나는 학교 가야 되고 벌떡 일어나요? 어떡합니까? 꼼지락 하고 있죠.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죠.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럼 뭐합니까? 25분의 여유가 있어. 근데 두 번째 엄마가 일어나자 그러면 딱딱딱 도마지면서 일어나자면 18분 정도의 여유가 있어 아직은. 세 번째 엄마가 야 그러면 아직 한 2번 더 남았어 이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이 하면은 일어났어 하고 아직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으면서 또 자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어 내가 딱 얼굴을 보면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할 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뭐가 합니까? 귀에 맹맹맹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누라야 이 비음과 유음은 무슨 소리다? 울림소리입니다. 자음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울림소리는 모음 플러스 무엇이 된다? 마누라야인 비음과 유음은 모두 울림소리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엄마는 잔소리가 많은 울림소리이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음 중에서 안 울림 소리는 몇 개? 총 19개 중에서 몇 개를 빼면 되죠? 4개를 빼니까 안 울림 소리 몇 개? 15개. 울림 소리 몇 개? 4개.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국어의 울림 소리는 총 몇 개죠? 모음이 몇 개니까 21개죠. 그러니까 울림 소리는 총 21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죠?
마누라야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자음, 모음 몇 개냐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 나온 적이 있지만 이처럼 울림소리가 몇 개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면 이거 나오면 이제 머릿속으로 뭐만 생각하죠?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습니다. 짜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요걸 싹 주고 우리 요쪽만 보았을 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쩐쩐쩐쩐. 자, 소리가 나는 뭐에 따라서 위치, 다른 말로는 소리 나는 곳. 몇 가지가 있다? 5군데에서 소리가 나더라. 우리 입술 모양 생각하면 여기서 머리 모양을 생각하면 되죠. 맨 먼저 나는 곳이 어디다? 양수음, 그 다음에 이빨 소리, 치조음, 딱딱한 구개인 경구개음, 말랑말랑한 영구개음, 마지막 목구멍 소리 후음. 그런데 구개가 들어가는 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개음이라고 한다. 두 번째,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터트리면서 소리 내는 파여름, 터트리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파찰음, 이제는 마찰만 나는 마찰음, 그리고 비음, 유음이 있더라. 됐죠? 자,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 공무원이 되셔서 휴가를 가시는데 어디로 가자? 바다 가자. 어느 바다? 서해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된다. 그 다음에 파여름의 3중체계는 3개를 분화시키더라. 예사소리,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 된, 거센. 그 다음에 여기는 된소리밖에 없으니까 3중체계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 그런데 늘 살면서 22여 년을 살면서 늘 들었던 소리가 있죠. 엄마의 목소리. 그래서 귓가에 울리는 엄마의 목소리. 이 두 개를 무슨 소리라고 한다? 울림소리라고 하더라. 까지가 자음체계입니다. 되셨나요? 아예 뭐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별거 있나요? 없습니다. 별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을 구분하는 거. 분절 음운인가요? 비분절 음운인가요? 비분절. 왜? 나누지 않았고 똑같은 글자고 똑같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나눠진다. 뭐에 따라서? 소리의 길고 짧음, 높고 낮음에 따라서. 됐죠? 우리 경상도 친구 그거 보면 내가 원래 경상도 억양으로 가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돼요? 가가 어떻게 하죠? 가가 이게 되게 재밌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전라도의 특징 거시기. 아따 그 시기가 그 시기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알아듣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제 친구 중에 전라도 어머니, 전라도 아버지, 전라도 친구예요. 한번 집에 놀러 갔는데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집에 놀러 가니까 아버지가 아따 보소 완전히 사투리만 써요. 아따 보소 이러더라고요. 뭐지? 나도 봤죠. 아따 그 시기 좀 갖다 주소 막 이러더라고요. 주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따 그 시기 좀 갖다 주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가져가요. 근데 아버지가 고맙네 막 거시기를 알아듣더라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거시기면 그 거시기가 그게 돼야 되죠. 좀 이따가 아버지가 소파에서 TV 보다가 아따 그 보소 하면서 아따 그 거시기 좀 갖다 주라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번에 어머니가 있다가 뭐 사투리를 쓰면서 뭐 표준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럼 가져가지 하면서 뭔가를 다른 걸 갖다 줬는데 아버지가 고맙소 이놈의 거시기의 정체가 뭘까? 근데 친구 보고 방에서 있다가 친구 보고 야 니네 저거 알아듣냐니까 아까 거시기는 저거잖아. 두 번째 거시기는 어떻게 알아? 그거 왜 몰라? 우리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거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가가가 원어민으로서, 자, 원어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가가가 그거 어떻게 해요? 가가 까가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서울 왔다고 이제 서울 시민이 된 거야? 그럼 미국 뉴욕 한번 갔다 오면 내가 햄버거를 뭐 이 혀가 꼬부러지듯이. 원래 고향 어디예요? 정확하게 창원입니다. 창원 사투리 심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사투리 느끼죠? 근데 본인들만 안 쓴다고 하는. 그렇죠? 웃긴 소리 있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늘 왔을 때 하는 말, 저 사투리 안 써요. 또 사투리인데 아닌데요. 그 사투리요. 언제요? 그게 사투리니까 저 사투리 몰라요. 뭐 이런 거. 재수 없어요. 자, 봅시다. 소리의 길이, 비분절음은 국어에서는 같은 모음을 특별하게 길게 소리냄으로써, 밑줄 칠까요? 특별히 길게 소리냄으로써 장이죠.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단어의 뜻을 구별, 밑줄 치시고요. 이처럼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하여 주기 때문에 뜻을 구별, 밑줄 치시고요. 자음 모음과 구분하여 소리의 길이를, 밑줄 칠까요? 소리의 길이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자, 한번 첫 번째 볼까요?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밑줄, 다음 장입니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밑줄 칠까요? 이제부터 단어의 첫 음절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밑줄. 그러니까 원칙은 언제? 단어의 처음에 왔을 때는 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이렇게 긴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죠, 분명히.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 다 맞지 않으니까 이걸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자, 눈이 내린다 하면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왜? 눈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근데 보세요. 첫눈이 내린다 하면 안 됩니다. 왜? 두 번째 음절부터는 짧아져요. 첫눈 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처음에는 길지만 두 번째부터는 짧게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됐죠? 보세요. 보세요. 너 참 말이 길답니다. 말이 길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면 참말이니? 이런 식으로. 참말이니? 짧게. 됐죠? 밤나무입니다. 근데 이 밤이 두 번째 음절부터 오면은 쌍동밤, 짧게. 첫 번째면 밤. 그 다음에 멀리 내 눈멀다, 짧게.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100%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별표 치시고요.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 소리로 인정한다. 합성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난 거니까. 보세요. 반신, 반이. 그 다음에 제3, 제4. 선남, 선녀. 반관, 반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것도 별표 칠까요? 같은 음절이 반복될 때 둘째 음절은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같은 음절 박스 치시고요. 반반입니다. 보세요. 반반이란 게 똑같이 나왔죠. 그때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게. 시시비비, 시시비비. 그 다음에 떨띠 떨딸 때 떨띠 떨따. 떨이 두 번 나오니까 뒤에 거는 짧게 된다. 두 번째,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된 경우에도 긴 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지웁시다.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 칠판으로 수업을 하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수업을 하러 왔는지, 오늘 일당 받고 막노동하러 왔는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어 보이죠, 지우는 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씨. 좀 이따 지우고. 자, 용언에서 보면 보다가 기본형이죠. 보고 아를 해봅시다.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보아도 돼요.
근데 축약이 되면 뭐도 되는 겁니까? 바죠. 근데 원래 몇 개가 소리가 나야 되죠? 두 개가 소리 나야 되니까 길게 소리 낸다는 거예요. 자, 저기 봐. 이런 식으로. 보아. 보아, 아가 두 개가 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없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길게 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되어도. 기본형이 뭡니까, 여러분들? 되다죠. 되고, 되니, 뭐가 되니까? 어가 와야 돼요? 아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지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간이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 겁니다. 어가 오니까 되어도 되지만 축약이 돼서 뭐도 되는 거죠? 돼. 그러면 발음 몇 번 나야 돼요, 원래가? 2번.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야, 거기 가만히 둬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형은 두다, 두고, 어가 왔으니까 두어도 되고, 축약을 시켜서 뭐도 되는 거죠? 둬도 되는 거죠. 그럼 원래 발음 몇 개가 나야 되니까? 2개가 나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용언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예요, 시험에. 다만 오와 지어, 찌어, 치어는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와저쩌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와저쩌쩌, 와저쩌쩌. 짧게 발음납니다. 아우, 진짜 외우게 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중이죠. 그냥 앞에 와가지고 그냥 애교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와저쩌쩌. 근데 여러분 어차피 공부 어려워요.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재미없어요. 그럼 방법 없잖아요. 근데 합격하면 재미있다는 추억이에요. 여러분 합격해서 다시 노량진으로 와보세요. 아,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웃고 얘기합니다. 떨어지고 다시 노량진 와보세요. 아이씨, 엄청난, 같은 공간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저도 예전에 그거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임용 준비한다고 노량진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얘기가 임용만 합격한다면 내 이 노량진을 내가 다 씹어먹어 버릴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량진 저쪽 가면 남부행정 자리 있죠? 있어요. 호응해줬으면 굉장히 고맙겠다라는 그 자그마한 바람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우울하게 가난해서 피자 먹을 돈이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 다 공부만 했으니까.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아침에 합격자 발표하니까, 합격 발표 나잖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노량진 와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저녁 때까지 노량진을 맴돌았어요. 정말 할 거 없이 PC방도 갔다가, 정말 할 거 없어서 사육식묘도 갔다가, 너무 할 거 없어서 노량진 수상시장도 갔다가, 왜일까요? 저녁을 기다렸거든요. 노량진 저녁 되면 술집들이 있잖아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저 술을 못 마시거든요. 거기를 꼭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리고 한 8시까지 기다려서 술집 문이 열자마자 첫 손님으로 들어가가지고 맥주를 시켜놓고 한 2모금 마시고 잤죠. 자다 일어나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끝냈다.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날. 왜냐면 합격한 기분에, 내가 고생한 곳에 오니까 내가 돌아다녔던 곳 있죠. 뭐 식권을 끊고 밥을 먹었던 곳, 커피를 먹었던 곳, 그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던 것, 이게 싸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옛날에 나 여기 못 왔는데 말이야. 그땐 여자친구 손을 잡고 혼자 오면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면, 옛날에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쩌쩌쩌 이상하게 했어 막 하면서 웃겠지만, 떨어지면 장애였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단음절인 용언의 어간으로, 밑줄치가요, 단음절인 용언의 어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음절인 용언의 어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뭐죠, 여러분들? 간. 변하는 부분, 미. 단음절이에요? 아니면은 이음절이에요? 단음절이죠, 이게. 보세요. 푸르고의 기본형은 뭡니까? 푸르다.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단음절을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해서, 용언의 어간의 밑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한 경우, 그때는 뭐 한다? 짧게 발음한다.
한다라는 거죠. 감따, 가문이. 보세요. 감문이가 아니라 어떻게? 가문이. 뒤에 뭐 보세요. 감따 하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따가 됐죠. 긴 발음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감은이니까 뭘로 왔죠? 모음이 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짧은 소리다, 긴 소리다? 짧은 소리를 낸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가문이. 감자에 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짧은 소리가 나는 거죠. 두 번째, 밥답니다. 자, 신따도 한번 볼까요? 신따니까 보세요. 단음절이죠, 용언의 어간이. 그때는 어떻게 소리가 난다? 신 길게 따 발음이 난다. 그런데 뭐 하면 어를 넣어볼까요? 이게 발음이 연음이 될 거니까 시너 이렇게 될까요? 아닌 거죠. 뒤에 뭐가 왔으니까 모음이 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신어 짧게 신을 신어라 이렇게 발음해. 신을 신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에 오면 야 애기가 신을 신다 이렇게 길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한다. 아이 미치겠네. 이놈의 예외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자, 이거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감을 떫은 감을 뭐하다가 떫은 감을 끌어다가 썰어서 없애니 돈을 벌다. 떫은 감을 끌어다가 뭐해서 썰어서 없애니 돈을 벌다. 별짓 다 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 피동사동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감다, 감기다. 감겼으니까 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사동. 꼬다, 꼬이니까 피동. 전미사가 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짧게 발음한다. 밟히다는 피동인 거죠. 당한 거니까. 그럴 때도 짧게. 안기다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안긴 거죠. 그러니까 피동. 이러면 짧게 발음하더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한다.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2, 4, 5만, 둘, 셋, 넷, 쉰이는 길게 발음한다. 이거는 별표 치셔야 됩니다. 숫자 중에서는 뭐만 2, 4, 5만, 둘, 셋, 넷, 쉰. 이것만 길게 발음한다. 나머지는 짧게 발음한다. 됐죠? 그 다음에 소리에 따라 뜻이 구별되는 단어가 있더라. 눈에 눈이 들어갔다. 밤에 밤을 구워 먹는다. 말은 말을 못한다. 벌을 받느라고 벌에 쏘였다. 발을 발 아래 넣었다. 몰래 배를 뛰어다가 돈이 배로 들어갔다. 굴을 따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갔다. 돌떡이 돌같이 굳었다. 이 예문들 진짜 억지스럽지만은 맞는 겁니다. 병을 주우러 갔다가 병이 났다. 그들 부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다. 그는 사과를 깎아주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가정주부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성인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인이 될 수 있다. 온 김에 밭에 김이나 메워주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에 김을 싸서 먹고 가라. 사적으로 사적 자료를 소유하지 마라. 우리 집 가장께서 가장 멋있게 가장 무도에 나타나셨다. 외상상부에 적어놓고 비록 적은 양이지만 쌀을 갖고 갔다. 등등등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짜잔짠짠짠.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학습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지셔야 돼요. 거기 아무 생각 없이 빈칸을 채워봅시다. 어떻게 하자? 바, 다, 가, 자, 어디로? 서, 해, 누구라랑? 마, 누, 라야.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문제가 입술을 터트리는 거니까 두 입술이니까 무슨 음이면서 두 입술에 대해서 물어봤죠 지금. 두 입술이니까 무슨 음? 양수음이면서 터트리는 소리가 뭡니까? 파, 여름.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비읍, 쌍비읍, 피읍이 되니까 어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몇 번? 양수음이면서 파열음인 거 몇 번에 있습니까? 몇 번? 1번. 1번.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음 중 입술로 입을 막고 코로 뭐 하면서 공기를 코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모양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입술로 입을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콧소리. 어떤 소리? 동그란 소리.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 됐죠? 자, 음은 교체입니다. 이제부터 교체되는 거는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혹시 이거